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국제개발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정예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연구는 제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썼던 연구를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 연구가 어떻게 대구시의회에 적용이 되었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서론, 이론적 기반, 연구 방법 및 분석 기법, 분석 결과 및 논의, 결론, 대구광역시 적용 사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ODA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기반으로 ODA 법제가 구축이 되어 있고 총괄기관, 주관기관, 시행기관으로 ODA 체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에 따라 각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행 주체에는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포함이 되고 또 이 시행 주체에는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차지하는 ODA 예산을 보면 총 올해 기준 3조 6천억이 넘어가는 예산 중에 61.7억 원으로 약 0.169%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도 공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관련 법제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ODA 법제가 부족하다, 그리고 되어 있는 것도 내용적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거리가 멀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ODA 조례의 제정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UN을 중심으로 SDGs를 수립하고 국제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이 SDGs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SDGs라는 게 국제사회에서 적용되는 국제사회 단위의 최상위 규범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라는 기본 총괄적인 그런 규범을 바탕으로 ODA 체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체계들 또한 각자의 법제를 마련해서 역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지자체 중에 ODA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곳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총 243개 정도의 지자체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이 단 10곳밖에 없다는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10개의 조례와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및 시행령을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기본법이랑 시행령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법에 대해 기본법 내에서 지자체에 관련된 그런 중심성이 어떤 것이 살펴보기 위해서 시행기관과 사업을 또 워드를 따로 추출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행기관이라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그 역할이 사업 시행이기 때문에 이 두 워드를 따로 추출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위원회, 시행기관, 주관기관, 외교부 평가, 시행사업계획 조정 등 그 ODA 각 체계들, 그러니까 조직들과 그 조직들이 어떤 역할을 이행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지자체가 해당하는 시행주체의 경우에서는 사업 추진, 그리고 사업 계획과 시행, 평가에 이르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입니다.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5가지 토픽을 추출했는데 ODA의 목적이 나타났습니다. 기본법에서는 빈곤 퇴치, 인권 증진, 평화 등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포함한 ODA 각 주체들과 그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났고 또 사업의 추진과 효과성 향상을 위해 평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주제가 노출되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사업 개발 협력 추진 지원 강화 홍보 등의 워드가 높은 워드로 도출되었는데 이게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분석이 되었고, 그리고 목적에 관한 워드가 도출되었는데 개발도상국, 지속 가능 이런 SDG나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지향하는 인도주의적인 목적도 포함되었지만 국제교류 증진, 경제 이런 공여 지방의 경제적인 이익도 같이 추구한다라는 목적이 함께 도출되었습니다.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이 중요성이 가장 크게 중요한 주제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사업의 수립과 목표, 국제교류 증진과 규정, 그리고 이런 공여지방의 이익 포함되는 목적, 그리고 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주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조례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나 목표적인 측면에서부터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법의 경우는 국제사회의 빈곤 감소, 평화와 번영 등을 목적으로 설정했던 반면에 조례의 경우에는 지자체, 공여지방의 경제적이 포함되는 국제교류적인 측면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주체와 체계 측면에서 기본법은 역할이랑 전문성에 따라서 체계를 구분하고 그 체계들이 역할을 잘 이행해야 되고 또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종합적인 ODA를 강조했던 반면에 조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역할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었고 위원회 외에는 체계가 없었습니다. 사업과 운영 측면에서는 기본법의 경우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준수를 해야 되고 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평가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강조를 했던 반면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직접 시행해야 되는 주경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없이 계획에 관련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SDGs라는 국제규범과 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라는 상위의 규범에 좀 더 정합성이 높은 조례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250개 가까이 되는 지자체 중에 ODA 조례를 제정한 곳이 단 10곳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 설치되어 있는 조례의 내용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상위 규범과의 정합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ODA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는 SDGs나 기본법이 지향하는 인도주의적인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을 가진 민간 주체를 포함한 그리고 ODA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규정들이 내용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해서 의원님께서 지금 대구에 있는 조례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또 그거를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봐 주셔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는 자료, 이게 아마 발표 자료 뒤에 첨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IDCA에서 대구광역시 조례가 국제개발협력 조례가 이런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을 했고, 또 이 제안하는 걸 가지고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현재 IDCA에서 저희가 제안한 방향을 반영해서 국제개발협력 조례가 실제로 개정이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구광역시 조례가 실제로 개정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되게 뜻깊고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